반갑습니다. 상처 입은 상담사 엘러입니다. 요즘에는 경계선 지능장애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경계선 지능 아이들이 많이 늘었나?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그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들의 진짜 뇌가 뭐 문제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계속해서 매체에 노출이 되고 늘 비슷한 패턴에 이 아이들이 원하는 자극에만 계속 집중하다 보니까 새로운 거를 배우면서 뇌에 어떤 자극을 주는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시대적으로 취약한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뇌가 골고루 활동하고 뇌가 골고루 자극을 받고 성장하고 발달시키고 또 자뇌와 우뇌가 균형 있게 발달하는 어떤 기회가 스마트폰이나 어떤 매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박탈당한 건 아닐까. 게다가 최근에 코로나도 있었잖아요. 이런저런 어떤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아이들의 지능이 현저하게 떨어졌다. 추정이 되는데 물론 많은 가설들이 있을 거예요. 우선 지능평가하는 도구 자체가 기본적인 학습이 되어야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학습이 어릴 때 따라주지 않는 아이들을 데리고 지능평가를 하면 초기에 정말 지능이 낮게 나오거든요. 그냥 이 아이가 지능이 경계선이다라고 그냥 판단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단순히 그 숫자, 토탈 지능, 전체 지능 지수만 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녀가 경계선 어떤 지능이 있다. 그러면 그 점수를 좀 더 면밀하게 좀 관찰을 해야 돼요. 이 아이가 어느 부분에서 점수가 깎였는지. 전체적으로 뭔가 뚜렷하지 않게 뭔가 두드러진 어떤 능력 없이 전체적으로 좀 하강 곡선이다. 그럼 그 아이는 기질적으로, 생략적으로 전반적인 능력이 좀 떨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어떤 동작성 지능, 그러니까 타고난 어떤 지능에 있어서는 이 아이가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면서도 이후에 후천적으로 학습한 어떤 영역에서 뭔가 지능이 좀 낮아. 이러면 이 아이는 후천적으로 지금 그 학습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거는 업데이트가 가능하거든요. 문제는 이제 정말로 지능을 우리가 검사를 할 때는 그냥 단순히 얘는 지능이 낮아. 얘는 점수가 높으니까 지능이 없네? 이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지능 평가할 때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청소년 이상부터 성인까지는 웩슬러 라인에서 그런 검사가 있고 그다음에 아동은 위스크 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토탈 검사를 해서 전체 지능이 이제 70 이하다, 70 어간이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경계선 지능이라고 하는데 그 점수 가지고 얘가 정말 모자라다, 얘가 지능에 문제가 있다, 머리가 정말 타고난 그 머리가 나쁜 아이다 이렇게 보긴 되게 어려워요. 지능에는 학자들이 아이젠크도 있고 웩슬러도 있고 여러 많은 학자들이 있는데 그 학자들이 지능이라고 규정한 어떤 능력들이 토탈 합하면 72가지인가? 그렇게나 많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열심히 공부해서 어떤 지적인 산물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지능이 있는 반면 또 다른 학자들은 공감 정서 이쪽으로 해서 이것도 지능이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또 있고 지적장애 진단을 받으려면 사회성 지능도 테스트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지능을 우리가 통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이런 뉴스를 보고 내 아이 IQ가 지금 이렇게 저하되어 있네? 이건 장애야 라고 보기보다는 이렇게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학습을 습득하고 머리로 뭔가 공부를 하고 어떤 추상적 사고를 해서 깊이 있는 생각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키우는데 좀 내 아이가 좀 부족하다라는 거라면 이 아이들을 사회성을 길러서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차선책인 방법이에요. 이거 말고도 이 아이가 어떤 지능의 점수가 낮더라도 이 아이만이 할 수 있는 고급 기능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걸 발굴해 주는 것도 하나의 역할인데 보통 지능평가가 낮은 아이들은 요즘에 특히 핸드폰에 좀 많이 노출돼서 학습의 기회를 놓치는 거죠. 그걸 놓치니까 이 아이들이 다양한 증상들이 좀 보일 수 있어요. 지능은 굉장히 유동성 있는 거거든요. 좀 약간 좀 변하지 않는 항목들도 있긴 있어요. 그래도 많은 부분 학습을 통해서 되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거 있어요. 기질적으로 좀 머리가 나쁜 아이들. 이 아이들은 처음에 지능평가를 했을 때 꽤 중간 정도 이제 나온다는 거죠. 100 정도? 초기에 너무 조기 학습을 너무 많이 시켰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때 조기 학습을 시켜버리니까 이 지능이 굉장히 높게 나올 수 있지만 점점 단계가 올라갈수록 더 복잡한 사고를 해야 되고 메타인지가 발달되고 좀 차원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형이 사학적 추상적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사실 기질적으로 좀 부족한 아이들이 초기에 이런 조기학습 때문에 올라간 그런 능력을 보고 부모들이 막 기대를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청소년기가 딱 되고
중학교 정도 올라가 버리면 이제 학습 부진을 이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고 애초에 아이는 그런 어떤 학습에 대한 자극이 없어서 이 아이가 굉장히 기질적으로 똑똑한 아이인데 그런 평가에서는 기질적인 어떤 면모가 드러나지 않은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이는 기본적으로 어떤 기능적으로 기질적으로 굉장히 지능이 높은 좋은 하드웨어를 갖고 태어난 아이인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지능에 있어서는 굉장히 스펙트럼이 되게 넓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획일적으로 뭐 이건 이렇다 저건 이렇다 어떻게 웩스돌 지능평가에서 70 뭐 60 나왔네 얘는 가능성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이 아이들이 그런 점수가 나왔다면 내가 충분히 어떤 학습적인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안 된다. 그러면 부모님들께 제가 제안 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아이에게 사회성을 발달시키게 좀 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지능은 언제 두각을 나타내냐면 결국 문제 해결 능력에서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지능이 높을수록 문제 해결 능력이 빠르다는 거예요. 그 문제라는 게 뭐 수학 문제, 무슨 시험 문제 이게 아니라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얼만큼 유연성을 가지고 그 문제를 현명하게 처리하는 거. 그것이 이제 결국엔 지능인데 지능이 높으신 분들은 옵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능이 낮은 아이들은 굉장히 경직된 방법들을 쓰겠죠. 그러니까 지능이 높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그 학습적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아이가 좀 지능이 좀 낮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사회성이 발달되어 있고 정서 감각이 정서 지능, 그러니까 EQ라고 흔히 말했던 그 정서 지능을 좀 강화시켜서 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도록 이 아이를 좀 돕는다면 적어도 이 아이가 사회생활 할 때는 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 좀 기능의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럼 그렇게 기능 높은 일을 안 하면 되거든요. 얘가 할 수 있는 반복적으로 물론 AI 때문에 뭐 그렇다 저렇다 하지만은 다 어쨌든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지능 하나만으로 그 사람이 성공하고 뭐 실패한다 이렇게 보진 않거든요. 종단 연구를 해봤을 때 지능이 높은 사람은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단 좀 유리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지능이 높지 않아도 자기 그릇은 차고 자기가 할 역할들은 하고 산다는 거거든요. 지능이 너무 낮아요. 내 아이가 이렇게 점수 이거밖에 안 났어요. 라고 할 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경계선 지능을 가진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는 우선 사회성이에요. 그리고 자기 의사 표현, 자기 마음과 자기의 욕구를 어떻게 잘 표현하고 또 사람들과 잘 관계 맺을 수 있는가. 이 능력이 필요하니까 이 아이들은 좋은 대상과 관계 맺는 어떤 훈련들이 필요하겠죠. 사실 이 사회성도 아주 그 초기에 엄마나 가족들에게 암묵적으로 그냥 배우는 거거든요. 사회성도. 그러니까 타고난 것이라고도 보기 어렵고 이걸 뭐 초등학교 가서 배우고 뭐 다 커서 이게 아니라 사회성은 우리가 암묵적 기술이라고 해요. 암묵적 기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터득하는 거죠. 근데 요즘 아이들 어때요?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굉장히 많이 무너졌어요. 부모님들도 집에 가면 피곤하고 하니까 밥 먹고 바로 눕고 TV 보다가 예전에도 뭐 비슷하긴 했지만 뭐 TV 보다가 요즘에 또 핸드폰 하다가 각자 게임하다 그렇게 자는 것이 일상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능은 어디서 발달이 더 되냐면 막 조작하고 이것도 물론 타고난 기질적으로 타고난 어떤 지능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후천적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지능은 거의 언어에서 나와요.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을 통해서 놀이를 하든 미술 치료를 하든 언어 상담을 하든지 간에 이 아이가 계속해서 대화하고 사고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매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변에 이런 상담센터나 아니면 재활치료 아니면 그 아동발달센터 이런 데를 이용하셔서 좋은 선생님과 계속해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 좀 공급하면 이 아이의 지능이나 이 아이의 문제 해결 능력이 이전보다 향상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다른 정서적인 측면 우울이나 뭐 ADHD 이런 것들 때문에 주의 집중이 어렵기 때문에 그 검사 자체에 너무 무리가 돼서 지능이 다운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적절한 심리치료를 받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고 그렇게 받게 되면 실제로 제 경험에서도 지능평가에서 경계선으로 나왔던 아이가 나중에는 어느 정도 평균까지 올라가는 경우를 제가 좀 본 케이스가 좀 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낙심치 마시고요. 지능은 큰 유동성을 발휘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유동성이 있으니까 너무 낙심치 말고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결정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고민해 보시고 더 늦기 전에 성격도 우리가 청소년기 후반 가면 고착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뇌의 어떤 활성화나 어떤 뇌의 발달도 당연히 초기 접근이
도움이 되겠죠. 그렇다고 조기 교육을 저희는 선호하진 않고 조기 교육보다는 부모님과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아이들을 만나주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역할을 상담사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자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필요하실 땐 언제든지 가까운 상담실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여러분들께 좀 궁금한 주제가 있으면 얼른 찾아뵐게요.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